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신뢰가 깨어지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 불편하고 또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삶의 과정에서 체득해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 자신의 정신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즉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름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소설은 거짓말인데 라고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점점 어떻습니까? 진실이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즉 반대로 어떠함이 되어감도 자기 자신을 근본 속으로 다시 끌어넣습니다. 다름으로부터 넘어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반대의 과정,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되어가는 과정도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근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증명의 과정만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저 증명의 과정만이 아니라 나의 정신, 나의 삶, 내 존재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철학적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철학적인 삶은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두 겹의 과정이며 전체가 되어갑니다. 하나의 되어감이 동시에 다른 하나의 되어감을 짓고 이건 짓는다는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이 자기 안에 두 과정을 두 측면으로 가진다. 두 과정 각각은 스스로를 무너뜨려 전체의 요소로 만들고 이를 통해 두 과정은 함께 전체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신의 과정은 세상의 모순과 참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과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얻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변해가고 또 운동해 가면서 진실을 얻어가고 그 진실이 자기의 삶의 근본이 되어가는 과정. 여기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 철학적인 삶이다 라는 것이죠. 헤겔의 이러한 근본으로부터 변증법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헤겔의 변증법 개념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헤겔의 원서는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기출했던 제시문의 일부입니다. 미하일 볼프의 모순의 개념과 고트프리트 슈틸러의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책에서 발췌 구성한 글입니다. 지금까지 헤겔의 논리학이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모순이라는 용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헤겔은 객관은 여러 가지 것의 완전한 자립성인 동시에 구별되는 것의 완전한 비자립성이라는 절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객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보아도 하나의 그 진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나 스스로는 여러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것들의 자립성들에 스스로 서본다는 것이므로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을 담고 있고요. 그렇죠? 자립성을 담고 있고 또한 완전히 그가 될 수 없으므로 그의 입장에서도 서봐야 내가 사태의 진실을 조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자립성이라고 하는 모순적 관계 안에서만 객관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여러분들도 감은 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모순은 명백히 진술이나 판단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거짓인 진술 또는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거짓인 진술 판단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거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겔은 객관적인 것,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에 있는 사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태에 이미 모순이 들어있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부류의 모순을 변증법적 모순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과 사태 안에 이미 모순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사물을 인식한 우리들의 오류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모순의 기원이 있다고 헤겔은 생각했다. 그래서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모순이 있는 거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 그 자체에 이미 모순된 성질이 같이 있다. 참과 거짓의 성질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물들이 동일한 관계에서 하나의 특징과 그에 모순되는 반대물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는 사실 확정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객관적 현존으로 모순을 이해할 때 그에 대한 진술은 형식상 모순된 명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해겔은 철학사상 최초로 실제적 대립을 모순으로 표현했고, 이게 핵심입니다. 관념론의 입장에서 모순에 대하여 뚜렷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모순을 객관적인 사태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겔에게 모순은 객관적인 사태일 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은 발전 과정의 진보와 새로운 것의 등장에 유리한 주객관적 전제들이 밝혀짐으로써 생긴다. 그것은 모든 운동을 특징짓는 안정성과 변화의 보편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이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 사이에서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성질과 더 나아가 변화하려는 성질 사이에 어떤 모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발전 과정에서는 늘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양극성은 동일한 하나의 사실 연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의 낡은 것들을 비판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봤던 아도르노와 겔렐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르노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제도가 변화해야 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한다. 겔렐은 제도가 보호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인간이 안전할 수 있다. 이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현실 안에서도 변화의 필요성과 계속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모순입니다. 그렇죠? 결국 모순은 역동적 대립관계의 발전 국면을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산출되는 극성의 성숙한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즉, 그 모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그렇죠? 그리고 지속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변증법적 모순의 현상들이 문학에서 갈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갈등은 대립되는 이해와 경향의 일시적인 상호 배척이며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형태 변화, 역동성을 분명하게 반영한다. 사회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은 문학적으로 서술되고 묘사되는 과정에서 그 내적인 필연성을 드러낸다. 즉, 문학적 형상화는 모순들의 일반적 구조에 따라 모순의 전개 과정과 해결을 지향하여 다양한 모순들에서 자연적이고